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판계가 불황에 빠져 있는데요. 엊그제 서점에 깔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라는 책이 지금 아주 뜨겁습니다. 나오자마자 말 그대로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습니다. 출고 당일 곧바로 인터넷 교보문고, 예스24, 인터파크에서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 이 책 어떤 책인지 아시죠? 조국 전 법무장관을 일방적으로 옹호했던 책, 조국백서. 원래 제목은 검찰개혁과 촛불시민인데요. 이 책과 대비된다는 의미로 출간 전부터 조국 흑서로 불렸던 책입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참여연대 출신 김경률 회계사,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 기자, 이렇게 5명이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책을 꾸몄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3년 전 취임사에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대한민국 건국 이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식 날 했던 약속이 지금 이 나라에서 아주 나쁜 의미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이 이 책의 부제를 민주주의는 어떻게 끝장나는가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런 책 마음 같아서는 그냥 거두절미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5명의 필자 모두 한때 이 정권의 열렬한 지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조차 돌아서게 할 만큼 이 정권의 도덕적 폐악과 무능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이 책은 바로 그 지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이 정권 핵심 세력이 얼마나 타락했고 무능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을 지지하는 세력이 존재하는지, 이른바 문파 또는 문팬 현상과 패거리 정치가 결합함으로써 우리 정치가 얼마나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는지 아주 조목조목 매섭게 비판했습니다. 서문부터가 인상적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희망이 사라지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졌고 부동산은 폭등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는 더 나빠질 수 없을 만큼 악화됐고 미국과의 관계도 삐걱거립니다. 남북 관계는 박근혜 정권 시절로 돌아갔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는 더 심해졌고 출산율은 기록적으로 떨어지는 중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현 정부가 무능하기는 해도 최소한 이명박 박근혜 정권보다는 도덕적이라고 생각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입시와 사모펀드, 가족재산 형성 등의 숱한 의혹이 제기된 조국 교수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함으로써 도덕이라는 최후의 보루마저 무너뜨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맞는 말 아닙니까? 그래도 저는 필진에 참여한 5사람이 그저 이 정권의 부도덕성만 공격할 거였다면 이 책을 쓰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자들은 이 책에서 이 정권과 이 정권을 지지하는 이들이 결탁해서 만든 병적인 정치 팬덤도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이른바 문파들, 이 책에서는 문팬이라고 순화해서 표현했는데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준엄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지지자들은 한술 더 떴습니다. 소위 문팬이라 불리는 이들은 압도적 화력으로 인터넷을 점령한 채 정권의 모든 잘못을 비호하는 중입니다. 조국의 비리를 수사한다는 이유로 서초동에 모여 조국 수호를 외치고 정경심 사랑합니다 라며 울부짖는 건 역사에 남을 희대의 코미디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중권 씨가 이 정권을 외곽에서 엄호하는
유시민 씨와 김어준 씨에 대해 인물평을 했는데요. 이렇게 평했습니다. 유시민 씨는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라는 걸 알고 있었다. 내가 알려줬는데 유 씨가 표창장이 가짜라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유시민 씨는 주관적 희망과 객관적 현실을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유시민 씨가 희망사고를 하기 때문에 객관적 현실을 무시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어준 씨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제가 또 그 부분도 읽어보겠습니다. 약간 사이비 교주 같아서 자기가 말하는 것을 자신이 그대로 믿을 수도 있다고 본다. 다른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 때 겉으로 티가 나는데 김어준 씨는 자기의 거짓말을 스스로 믿어버린다. 이런 내용을 읽다 보면요. 야, 이러니까 이 정부 들어서 온갖 가짜뉴스와 근거 없는 음모론이 들끓는구나. 이런 생각이 자연히 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음모론의 대표적인 사례가 무엇입니까? 지난 방송에서도 제가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바로 세월호 침몰설 아니겠습니까? 진중권 씨가 강연 나가서 세월호 침몰은 말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헉, 그게 가짜예요? 이렇게 반응한답니다. 오히려 놀라는 쪽은 진중권 씨인데요. 이렇게 책에 썼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뭐하러 세월호를 침멸시켜요? 인신공양설, 김어준 씨가 그걸 한 거예요. 음모론의 가장 극악한 형태를 보여준 건데 그걸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편을 위해서 진실은 왜곡해도 되는 것이고 우리 편을 위해서 선악의 기준은 버려도 된다는 포맷, 그것이 문재인 정권의 권력과 만나 증폭되면서 미증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강양구 기자도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댓글이나 검색어를 조작하면서도 여론 조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깨시민의 힘을 보여주는 시민 참여라고 생각한다. 이러니 나라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민 교수는 이 정부와 여당이 이런 문바들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며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팬덤을 이용하는 데 재미가 들린 나머지 팬덤에 먹혀버렸고 지금은 팬덤에 이끌려 표류하고 있는 중이다. 더 나쁜 건 소위 문팬이라는 팬덤은 비교적 조용히 태극기만 흔들었던 박사모보다 훨씬 시끄럽고 뻔뻔스러운 존재들이라는 점이다. 다음 비판은 정권의 핵심인 이른바 586 엘리트들에 대한 것인데요. 그들이 보여준 위선에 대한 지적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필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586 정치 엘리트는 철학도 능력도 비전도 없는 사익 추구 집단이다. 그들이 득세하는 현실 정치 속에서 정의가 무너지고 공정이 사라지고 평등이 망가지고 있다. 통일이니 해방이니 하는 이념은 정치권에 들어가면서 내다버리고 사라진 이념 대신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는 것. 이른바 혁명적 의리론으로 뭉쳐서 서로 이익을 챙겨주는 관계. 사회를 바꾸겠다는 사람들이 기존 권력자들보다 더 부패하면 말이 안 된다. 그런데 이번 정권이 진보의 이미지를 완전히 망쳐놨다. 물질적 기반은 과거 보수와 다르지 않고 그 자리에 도달하기 위해 그들과 같은 방법을 썼기 때문에 조국의 반칙이 그들에게는 반칙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어떻습니까? 참 적나라한 지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들 말씀 거의 다 공감하는데요. 전적으로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가령 바로 위에서 한 말, 그 자리에 도달하기 위해 보수와 같은 방법을 썼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보수가 이런저런 때가 묻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잘못을 하면 내가 잘못했다며 부끄러워할 줄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진보를 자임하는 이 정권 사람들은 잘못을 해도 뻔뻔하게 고개를 쳐듭니다. 너네도 그래놓고 왜 우리 보고 뭐라 하냐? 이런 식입니다. 이 책이 나오는 계기가 됐던 이른바 조국 백서가 이런 논리로 조국 옹호론을 폈습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의
특권적 행태는 대학 교수 사회에선 관행이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니, 남이 하면 적폐고 자기가 하면 관행입니까? 잘못된 관행이 쌓이면 그게 바로 적폐가 되는 겁니다. 이 정권 그거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서 저 국민들 표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조국 백서 같은 거나 냅니다. 그러니까 조국 흑서가 등장하고 시중에서 불티나게 팔려나가는 겁니다. 필자 중 한 사람인 강양구 기자가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적폐 세력은 공익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라도 있었는데 신적폐 세력은 자기들이 하는 게 정의라고 생각한다. 내로남불도 그 대목에서 나온다. 이 책 분량이 337쪽입니다. 두껍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짧은 시간에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조국 전 장관의 미래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책의 6장 제목이 위선은 싫다, 586 정치 엘리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서민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 집권층이 사법부 장악까지 노리는 것 같다. 이대로 간다면 조국 전 장관도 무죄가 나지 않을까 싶다. 그 경우 조국이 대선에 나설 수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제가 자식이 둘인데요. 큰애는 대학 다니다 군대에 가 있고요. 둘째는 지금 고3입니다. 조국 사태가 터졌을 때 우리 아이들이 분노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들에게 사실 좀 미안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너희 실력대로 대학 가라. 어떤 백도 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온갖 특권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무죄를 받고 심지어 대선에 나선다?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는 한 번으로 족합니다. 그런 나라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책 서문에서 5필자가 이 의롭지 못한 정권과 싸워 이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절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치열하게 싸웠던 우리는 이제 이 책을 시작으로 현 정부와의 싸움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자신 있습니다. 저들은 선동 날조로 싸움을 거는 반면 우리는 오직 팩트와 논리로만 승부하니까요. 독자 여러분이 이 책을 통해 조국 사태를 비롯한 현 정권의 치부를 알게 되길 빕니다. 진리를 깨우친 우리의 숫자가 더 많아진다면 우리가 바라던 정의로운 세상을 앞당길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지적인 우파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김태훈의 우파만파와 함께 하시죠. 지금부터 사랑제일교회 정광 목사님의 입장 발표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와 저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근심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일어난 이 모든 총체적인 전체 이유는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수천만 명의 국민들이 모여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국가 부정에 대하여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 대통령이 뭔데 국가를 부정하는 거죠. 그리고 동계올림픽에서 간첩의 왕인 신영복에 대해서 미국의 펜스 부통령을 앞에 앉혀놓고 일본의 아베를 앉혀놓고 내가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사과 한번 해달라는 거죠. 그 사과해주면 우리는 광화문 집회고 뭐고 그만두겠다. 사과 안 하려면 물러나라. 대통령께서 떠나라는 거죠. 왜? 국가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면서 대통령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대한 해답은 하지 않고 틈만 있으면 저와 우리 교회를 제거하려고 여기 재개발을 선동해서 우리 교회에 진입을 몇 번 시도하다가 근본에 이제 드디어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전체적인 것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서 사기극을 펼치려고 했으나 국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 때문에 실패한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우리 변호인단들이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심지어 평화나무라고 하는 단체에서 우리 동네 주위에 있는 상가들을 와서 선동을 하면서 사랑제일교회 여기 못 있게 해야 된다 하고 선동하고 다니는데 그와 같은 불의한 짓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미 벌써 우리는 건국 후 70년 동안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를 누려왔기 때문에 그 누구도 어떤 단체도 대통령도 주사파도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꾸는 것은 실패할 것입니다. 지금 특별히 언론인들이 지금 문재인 편에 서서 저를 타격하는 데 다 앞장서 계시는데 막상 여러분 시간이 지나 보십시오. 독일의 히틀러가 독일을 선동할 때에 온 국민들이 다 넘어갔습니다. 언론도 넘어갔습니다. 성직자들도 99%다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보네퍼 한 사람이 보네퍼 신학자 목사님이 이거는 아니다 하고 하다 결국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서 독일 국민들은 우리가 히틀러에게 속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보네퍼 목사님의 주장이 맞았다는 걸 알게 되어서 그 후에 빌 브란트나 아이데아노를 통해서 반나치법을 만들어서 나치를 찬양, 고무 동조하는 사람은 어김없이 지금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절대로 주사파와 문재인과 국가 부정, 낮은 단계 연방제를 통하여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가려고 하는 이들의 선동에 속지 마시기를 바라고 저는 앞으로 한 달 동안의 기간을 주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에게 사과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다시 요약하면 국가 부정, 그 다음에 낮은 단계 연방제라고 하는 이 거짓 평화 통일 주제를 가지고 국민들을 속이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한 달 동안 제가 지켜보다가 한 달 후부터 나는 목숨을 그야말로 던지겠습니다. 그때 가서는 저는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정치가도 아니요 또 사회운동가도 아니요 저는 어떠한 무슨 사회를 이끌 그럴 만한 사람도 못 됩니다만은 단지 교회와 한국 교회를 이끌고 있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선지자들은 이해타산 따지지 않습니다. 또 국민들이 좋아하든지 안 좋아하든지 관계없습니다. 이것이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하나님과 역사와 진리 옆에 잘못된 것은 국민들일지라도 책망을 하는 것이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고 그 모든 결과는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난 뒤에 평가를 받는 것이 선지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에 그 단문장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 부정, 핵심적인 말로 말하면 48년 8월 15일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 사과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일국가 이체제를 통하여 북한으로 가려고 하는 그 시도를 중지하라는 거죠. 그겁니다. 바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지 자꾸만 다른 바이러스 이런 걸 가지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 범죄 행위를 감추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국민 여러분들도 절대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정광훈 목사님의 입장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그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 변호사님들에게 질문을 하시면 자세히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응원합니다. 예, 혹시
질문할 게 없으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 성명서 1.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본 교회의 관련 누적 확진자 수 발표에 관해서 교회가 청구한 정당한 정보 공개에 즉시 응답하라. 매일 수차례씩 전 언론을 통해 당당하게 본 교회 누적 확진자라고 발표를 하면서 당연히 보관하고 있을 확실한 과학적, 의학적, 법적 근거 자료 일체를 즉시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다시 밝혀지는 사실은 미국을 비롯한 세계 선진국이 국민 인구수 대비 24% 수준의 검사를 실시하는 동안 한국은 고작 3%대로 세계 110위권대 수준의 검사만 해왔다. K방역이라고 자화자찬하던 그 기간 동안은 우습게도 코로나 검사 자체를 극히 적게 해왔다는 것이다. 검사를 하지 않아 적게 나온 매일의 신규 확진자 숫자 가지고 K방역이라고 자화자찬한 것은 국민 건강과 감염 현황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가지고 대국민 사기를 벌인 것이다. 8.15를 전후로 하여 갑자기 그동안 검사 자체를 자제해온 기조에서 확 돌변하여 본 교회 첫 확진자를 중심으로 접촉자도 아니고 증상도 없는 무증상자들을 무한대로 강제 검사를 강요하기 시작해 그 결과를 가지고 교회와 집회자들만을 집중 타겟 삼아 주범으로 몰아가는 것은 더더욱 심각한 범죄 행위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K방역은 대국민 사기다. 오히려 그때그때 정치 유불리에 따라 코로나 검사 및 확진자 수, 사망자 수를 이용하며 국민 공포를 조장해 국민을 들었다 놓았다 철저히 농락한 것이다. 이제는 문정부가 집에만 있으라, 3단계 격상, 파업의사 처벌 등으로 온 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몰며 동시에 그 책임까지도 교회와 집회자들 등 자신의 탄핵을 촉구했던 국민들에게 뒤집어 씌우며 공산당 홍위병 같은 인권 침해 범죄를 자행하고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지긋지긋한 거짓말 사기의 천국으로 끌고 가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역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은 검사 숫자가 다르다.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라는 계산과 그 숫자 발표에도 의구심이 있다. 라는 코멘트를 해왔던 것의 의미를 조만간 온 국민이 다 알게 될 것이고 이미 상당수의 국민들이 문재인 코로나의 어이없는 대사기극을 간파하였다. 문재인은 진실한 방역과 국민 건강과는 하등 상관없는 교회와 광화문 집회자들만 쫓아다니고 잡으려는 짓을 즉각 멈추고 인구수 대비 20%대에 이르는 국민 검사를 즉각 실시하여 보라. 그 결과 수천 명의 양성 확진이 쏟아져 나온다면 그간의 모든 K방역 대국민 사기를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그간의 모든 방역 비용을 자신의 사죄로 변상하고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국민과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상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온 국민 앞에 더러운 바이러스의 온상이자 책임자로 낙인 찍혀 생매장을 당한 우리는 이 피 맺힌 억울함을 온 마음으로 주님께 서원하고 우리의 명예회복과 진실 규명은 물론이고 그동안 K방역이라는 문재인 코로나 사기극에 속아 온갖 두려움과 증오와 생계의 위험마저 느끼며 고통받아온 우리 국민들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찬양의 모든 만민 찬양하시고 모든 만민들아 합주 찬양하시고 인내하시고 우리 예수님 하네 소리 높여 찬양 우리 주 예수 입시고서 자매여 이스케도 박수 부탁네 하나님이야 주 예수 중국신도입니다. 지하계 신도 비바람이야 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가리 군보라가 길 가도 나는 가리 와 하나님이 이런 걸 왜 만들어 놨을까? 도대체 왜 만들어 놨을까? 그러니까 우주의 넓이는 말할 수 없이 크고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태평양의 모래알 숫자보다 더 많은 위성들이 다 질서를 갖춰서 자전과 공전을 한단 말이에요. 자전과 공전. 자전 공전 알아요? 초등학교 때 자연시간 배웠어요?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 있잖아요. 태양계에 수성, 목성, 금성, 토성 있죠? 이게 1년에 한 바퀴 돌면서 또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자전과 공전을 하는데 이게 부딪히지 않는단 말이야. 나는 있어요 당신이 곁에 나는
백성들이 옵니까? 아니 오면 궁궐과 의회에 모여 앉은 대신들이 옵니까? 또한 역사를 되짚어 살펴보건대 과연 이 나라를 도탄지고에 빠뜨렸던 자들은 우매한 백성들이었사옵니까? 아니 오면 제 이득에 눈먼 탐관오리들과 무능력한 조정의 대신들이었사옵니까? 하여 경자년 여름 간신히 쥐떼처럼 창궐하여 역병과도 같으니 정책은 난모하나 결과는 전모하여 허망하고 은 하나이나 은 다분하니 민심은 사분오열일진데 조정의 대신들과 관료들은 제 당파와 제 이익만 챙기며 폐하의 눈과 귀를 흐리고 병마와 증세로 핍박받는 백성들의 고통은 날로 극심해지고 있는다. 소인이 피를 토하고 뇌수를 뿌리는 심정으로 백성의 일기 안에 상생하시며 역사의 기록 안에 영생하시옵소서. 간신의 글은 제 마음 하나 담지 못하나 충신의 글은 삼라만상을 다 담는 법. 소인의 천한 글재주로 일필휘지하지 못해 삼라만상을 담지는 못하였으나 우국 충정을 담아 피와 눈물로 대신하오니 다만 깊이 헤아려 주시옵소서. 2020년 8월 인천 앞바다에서 진인 조은산 삼가 올립니다. 예비된 돌이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서 있을 것이라. 세상 나상 얼굴 하지마 힘들어 죽겠단 언어를 바꿔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
많이 될 거라 얼마나 찾기 힘드니 언제쯤 웃었는지 기억은 있니 말이지 가 끝난 다음에 통계를 보면 어떻게 전국이 이렇게 똑같으냐,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비율을 하느냐, 왜 서울은 3표를 얻은 미래통합당 QR코드에 1번, 2번에 정확한 비율을 결정해서 넣은 겁니다. 그것이 서울은 67대 33입니다. 3표 가운데 1표를 가져오는 훔치는 조작값대로 67대 33으로 프린트를 해서 사전투표 현장에 방문한 사람들이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찍도록 하게 되면 결정이 되는 것이죠. 서울은 3표 가운데 네, 제가 요 정세균님 거거든요. 4년 전 20대 총선. 얘는 값이 멀쩡해요. 3.61. 예. 그러니까 아무리 물론 실내 구간에서 2.58을 절반이 아니라 뭐 3분의 2는 다 가져간 거죠. 위에 이게 3분의 2 같지는 않은데 이게 3분의 2를 가져간 것처럼 나와요. 야, 대단하네. 이걸 가지고 제가 손계산을 이 관련 내용이 이제 궁금하지. 미터라고 하고 표준 편차가 뭐 20cm라고 하면 1시그마는 뭐 이제 뭐 1.8에서 2.2 뭐 이런 식이고 뭐 2시그마면 2.4m, 3시그마 2.6m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6시그마가 되면 3.2m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왜 이야기하느냐 이런 게 뜻이 아니고 이거는 눈 감고 생각해도 적어도 24시그마는 그냥 떨어지는 판인데 그런 판에서 질 수는 없다는 이거 확증의 반어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마지막 요약을 하면 조원 박사는 자기 생명을 담보로 이번 선거는 100% 부정선거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너와 함께 함을 똑똑히 보라 너의 손을 들어라 승리를 줄 것이라 허리를 숙여